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이번에는 군부 독재와 언론 탄압을 키워드로 살펴볼 만한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전해진 버마의 민주화 투쟁 현장을 담은 영화입니다. 2007년 거리로 나온 버마 승려들의 민주화 행진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외국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인터넷 사용까지도 금지하고 있던 당시 버마에서 목숨을 걸고 핸디캠 하나를 들고 민주화 투쟁 현장을 세상에 전했던 저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버마 VJ입니다. 영화 소개에 앞서 버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게요. 우선 우리가 미얀마라고도 하고 버마라고 하기도 해서 참 헷갈리는데 왜 이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개인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미얀마의 공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입니다. 그런데 국호는 미얀마와 버마 두 가지가 함께 쓰여 있어요. 여기서 버마는 미얀마의 과거 국명인데요. 이 버마는 1886년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버마를 공식 지명으로 정하면서 쓰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1948년 독립을 하고 1960, 70년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까지도 버마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문제는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이듬해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면서 생겼습니다. 군부는 식민지 잔재를 없애고 버마족이 72%를 차지하는 미얀마에서 소수 인종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 국명을 바꿨다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수도 이름도 랑군에서 양곤으로 변경했죠. 그런데 미얀마 민주화 단체 등에서는 1988년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군부가 그들의 오명을 벗으려고 국호를 바꿨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주화 운동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버마를 국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군사정권의 국명 변경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고민하며 미얀마 또는 버마로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결정 이후 미얀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UN, 프랑스, 일본 정부도 미얀마로 표기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버마라고 부르고 있고 미얀마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미얀마 괄호 버마라는 방식으로 둘 다 표기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영화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이들의 영화인 만큼 제목도 버마 VJ라고 해서 버마를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라는 국명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영화를 소개할 때만큼은 버마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방금 국명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버마 민주화 운동과 군부의 유혈 진압, 이것이 오늘 영화의 배경인데요. 버마는 1962년 버마 쿠데타 이래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이후 크고 작은 민중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 3번의 민중항쟁이 크게 알려져 있어요. 우선 1988년 8월 8일 지금의 양곤, 당시 랑군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 이것이 그 첫 번째인데요. 이 항쟁은 8888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군부의 통화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된 이 항쟁은 군부의 잔인한 진압으로 이어졌고 엄청난 시민들의 희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항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버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찌가 국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는데요. 8888 항쟁 이후 1990년 총선에서 그녀가 이끄는 민족 민주연맹이 압승을 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부 독재를 이어가며 아웅산 수찌를 가택 연금하기까지 했는데요. 군부는 이 가택 연금을 2010년이 되어서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8888 항쟁 이후 군부 독재가 이어지다가 2007년 8월 15일 군부가 예고 없이 천연가스 가격을 기존보다 약 5배, 휘발유 경유 가격을 약 2배 인상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이 시위가 오늘 영화의 배경인 사프란 혁명입니다. 시위 초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승려와 군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승려들이 공식 사과와 체포된 승려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승려들이 이 시위에 대거 참여하게 되죠. 이를 기점으로 시위가 대규모로 확대됩니다. 승려들과 시민들은 거리를 행진하는 비폭력 시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위는
승려들이 사프란색 옷을 입는다 해서 사프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프란 혁명 이후 또다시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데요. 2015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 민주연맹의 총선 승리로 민주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민주국가로 나아갈 듯 했던 버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다시 비극을 맞는데요. 2020년 총선에서 민족 민주연맹이 또다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자 군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두 잡혀가고 방송 송출이 중단되었으며 인터넷 접속도 끊기죠. 그리고 군부는 국군 소유 미디어를 통해 기존 선거를 취소하고 1년간 국군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에 2월 2일부터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며 쿠데타 세력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치안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었어요. 당시 방송과 인터넷의 통제로 버마 내부의 상황을 전달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국제사회로의 소식 전달이 점차 줄어들고 그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등이 터지며 버마의 상황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요. 쿠데타에 저항하는 많은 민주화 시민과 소수 민족들이 군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국경지대로 숨어들어 무기를 들면서 군사 쿠데타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버마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단체 무력 충돌 장소와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군부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람은 26,500명을 넘어섰고 실향민도 2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른 전쟁들에 가려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버마의 상황. 오늘의 영화는 지금이 아닌 과거 2007년의 사프란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버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영화인 만큼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버마 VJ를 함께 살펴보며 지금의 버마를 기억해 볼까 합니다.